손흥민이 2위라니. EPL 역대 최고의 아선수 랭킹. 1위는 누구길래? 한국 축구의 대들보 손흥민, 토트넘,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활약한 역대 아시아 최고의 선수 랭킹 2위에 올랐다. 영국 매체 기브 미 스포츠는 22일 한국 시간 EPL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 11인이 순위를 매겨 공개했다. 매체는 경기 출전수, 트로피 개수, 팀에서의 중요성 등을 기반으로 랭킹을 산정했다. 매체는 손흥민은 틀림없이 한국이 배출한 최고의 축구선수 중 한 명이라며 손흥민은 2021에서 22시즌 23골을 넣어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과 EPL 득점왕을 차지했다. 손흥민은 EPL 100골 클럽 회원이 된 유일한 아시아 선수라고 칭찬했다. 매체는 박지성은 EPL에서 뛴 최고의 아시아 선수 중 한 명이다. 그는 영국을 떠날 때까지 EPL 3회, 풋볼리그, EFL, 컵 3회, 커뮤니티 실드 4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1회,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1회 등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총 12개의 트로피는 랭킹에 있는 다른 선수들을 합친 것보다 상당히 많다고 조명했다. 즉 손흥민이 박지성에게 밀린 이유는 우승 때문이었다. 손흥민의 개인 퍼포먼스는 여태껏 EPL에서 활약한 선수 중 압도적이지만 그의 팀인 토트넘이 이 기간 트로피를 손에 넣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매체가 손흥민보다 박지성을 높게 평가한 이유다. 과거 레스터시티에서 뛰었던 오카자키 신지, 신트트라위던, 가 3위를 차지했다. 오카자키는 2015년부터 4년간 레스터 일원으로 활약. 2015에서 16시즌 팀의 동화 같은 EPL 재패에 기여했다. EPL에서 활약한 일본 선수 중 가장 높이 평가받는 배경이다. 이들 뒤로는 도미야스 다케히로, 아스널, 과거 볼턴 원더러스와 위건 애슬레틱에서 활약했던 골키퍼 알리 알합시, 오만 은퇴가 톱 5의 이름을 올렸다. 6위부터는 사우샘프턴에서 뛴 센터백 요시다 마야, 일본 LA 갤럭시, 이청용, 울산 HD, 가가와 신지, 세레스 오사카, 기성용, FC 서울, 순지아이, 중국 은퇴, 닐 에더리지, 필리핀 버밍엄 시티가 차례로 포함됐다. 에더리지는 카디프 시티에서 뛰었던 골키퍼다. 선이 안 나오다니 절친이 꼽은 토트넘 최고, 어리석은 재능 가진 선수. 과거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수비수 카일 워커,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껏 함께한 동료 중 최고를 꼽았다. 절친으로 알려진 손흥민, 토트넘, 위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26일 한국 시간 워커가 최고의 팀 동료 2명을 공개하며 충격적인 토트넘 선수를 언급했다며 워커는 놀랍게도 케빈 더 브라위너, 맨시티를 제쳐두고 토트넘 팀 동료로 이름을 올렸다고 조명했다. 워커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전설 리오 퍼디난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브 위드 파이브에 출연. 다비드 실바, 은퇴를 자신이 함께한 최고의 선수로 꼽았다. 워커와 실바는 맨시티 3년간 손발을 맞췄다. 실바는 볼을 나쁘게 패스해도 좋은 볼처럼 보이게 만드는 선수다. 다비드는 정말 잘했다. 더 브라위너가 다재다능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바라고 말했다. 매체는 워커가 더 브라위너와 토트넘 시절 동료였던 가레스 베일, 은퇴를 제쳐두고 실바를 언급한 것을 조명했다. 토트넘 시절 함께했던 선수도 입에 올렸다. 그간 최고의 재능을 지녔다고 칭찬한 무사 덴벨레, 은퇴를 또 한 번 칭찬했다. 워커는 내 커리어에서 최고의 선수는 실바 또는 덴벨레라고 수없이 말했다. 덴벨레에게 없는 것은 어시스트와 골뿐이었다. 그는 어리석은 재능을 가졌다며 엄지를 세웠다. 그는 덴벨레가 현재 맨체스터 시티에서도 적응할 수 있냐는 물음에 100만%라고 확신했다. 덴벨레는 2012년부터 7년간 토트넘에서 활약한 중앙 미드필더다. 빼어난 타락박, 볼 운반 능력을 지닌 덴벨레는 오랜 기간 토트넘의 주전 미드필더로 뛰었다.
워커의 이야기처럼 공격 포인트 자체는 적었지만 중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선수였다. 워커가 커리어보다는 재능에 초점을 두고 최고의 동료를 꼽은 것으로 여겨진다. 2009년 토트넘과 계약한 워커는 2017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했다. 이후 맨시티에 입단한 뒤에는 기량이 만개.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국내에서는 손흥민의 절친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3230억, 역대급 이적료 오른쪽 화살표 이후 발롱도르 최고 순위 12위, 네이마르. 축구에 전념 안 했어. 파리 생제르맹, PSG 등에서 뛰었던 하비에르 파스토레는 네이마르가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던 이유를 말했다.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 브리프는 24일 한국 시간 파스토레는 네이마르가 축구에 모든 걸 쏟지 못했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리오넬 메시 같은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최고 이적료인 2억 2200만 유로, 약 3231억 원을 기록하며 PSG에 입단했다. 그러나 그는 바르셀로나를 떠난 뒤 발롱도르 최고 순위는 12위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파스토레는 만약 네이마르 본인이 원했다면 그는 메시와 호날두 같은 선수들과 발롱도르를 놓고 경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다. 축구를 위해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네이마르는 2013년 브라질 산투스를 떠나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었다.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찬 그는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와 함께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그는 2014에서 15시즌에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바르셀로나가 트래블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이후 바르셀로나에서 2시즌을 더 뛴 네이마르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됐다. PSG로 이적하면서 세계 최고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가 됐다. 당시 PSG가 지불한 금액은 무려 2억 2200만 유로. 네이마르 영입은 PSG 위 UCL 우승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었고, 이와 비슷한 이유로 얼마 뒤 킬리안 음바페까지 영입됐다. 성과도 있었다. 2019에서 20시즌 네이마르, 음바페 등이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PSG는 구단 역사상 최초로 UCL 결승전에 진출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패에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이 역시 의미가 있었다. 이후 네이마르는 2025년 여름까지 PSG와 재계약을 맺으며 구단의 목표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시즌 도중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단 방문했을 때에도 팬들의 비난이 네이마르에게도 향했다. 이런 상황에 환멸을 느낀 네이마르가 떠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네이마르가 직접 다가오는 시즌에도 PSG에서 뛰길 바란다. 나는 PSG와 계약을 맺은 상태다. PSG 팬들과 선수들 사이에 사랑이 없더라도 나는 남을 것이다. 고 잔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결말은 이별이었다. 네이마르는 프리시즌 기간 PSG에서 꾸준하게 기회를 받았다. 엘리케 감독이 새로 선임됐고 메시가 떠났기 때문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강인을 포함한 신입생들과도 케미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적설이 발생했다. 프랑스 레키프는 네이마르는 지난 주말 PSG 측에 올여름 팀을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원하는 팀도 등장했다.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힐랄이었다. 알힐랄은 지난해 여름 메시 영입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네이마르를 대안으로 낙점했다. 결국 오피셜이 나왔다. 알힐랄은 8월 중순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네이마르 영입 소식을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등번호 10번을 받았다. 하지만 네이마르는 많은 경기를 뛰지 못한 채 현재 부상에서 회복 중이다. 사우디 리그 3경기 출전에 그쳤고 10월 A매치 기간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하며 전력에서 이탈했다. 4. 진짜 레알 가나? 일본 축구의 별. 레알 재영입 논의 오른쪽 화살표. 충격 컴백 이뤄질까?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애슬레틱은 25일 한국 시간 킬리안 음바페, 알폰소 데이비스, 루카 모드리치 등 레알의 3에서 4월 사업은 이라며
3월과 4월은 잠재적인 재계약과 영입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구단 미래에 대한 선택이 이뤄지는 시기다. 잠재적인 영입 선수들을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적 대상 및 관계자와 접촉하는 일이 이뤄진다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레알이 논의하는 사안 중에 최근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음바페, 데이비스, 모드리치뿐만 아니라 구보의 재영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레알의 유리한 조건으로 영입될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22세 윙어 구보 다케우사가 그 주인공이다 라며 일본 국가대표로 뛰고 있는 구보가 2022년 바스크 구단 소시에다드으로 떠났을 때 레알은 이적 조건에 우선 협상권을 포함시켰다. 지난 2월 구보는 소시에다드와 2029년까지 재계약을 맺었지만 바이아웃 조항은 6천만 유로, 약 871억 원로 동일하며 레알도 여전히 바이백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영국 트리뷰나 또한 올 여름 레알이 성사시킬 수 있는 임대 및 이적 계약 5개를 소개하면서 구보를 언급했다. 매체는 일본 국가대표 선수는 최근 소시에다드와 장기 계약을 체결했으나 레알은 여전히 구보를 재영입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매체는 현재 레알 공격진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호드리구, 주드 벨링엄이 버티고 있는 데다가 올여름 음바페까지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 구보의 레알 복귀가 실현될 확률은 낮게 전망했다. 다만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레알이 구보를 재영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건 사실로 보인다. 2년 전 구보를 내보냈지만 바이백 조항을 포함시키고 꾸준히 관찰하면서 손에서 완전히 놓지는 않은 레알이다. 구보는 10살이던 2011년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 입단해 2015년까지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축구연맹 피파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영입 문제를 지적하고 구단에 징계를 내리자 일본으로 돌아오는 걸 택했다. 일본 FC 도쿄 입단을 선택한 구보는 그곳에서 제2리그 데뷔를 이뤄냈다. 제2리그에서 재능을 갈고 닦은 후 2019년 바르셀로나의 라이벌팀 레알로 이적했다. 레알 2군인 카스티아로 향하면서 다시 스페인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지만 레알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레알에는 가레스 베일, 에덴 아자르 등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많았고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등 재능 있는 브라질 유망주들이 합류한 시점이라 구보에게 돌아갈 기회 자체가 적었다. 구보는 1군 진입에 어려움을 겪자 임대를 통해 출전 기회를 잡고자 했다. 비아레알, 마요르카, 헤타페 등으로 임대를 떠나 성장했다. 마요르카 2기 시절에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2022년 여름에는 소시에다드로 완전 이적하며 레알과 결별을 택했다. 구보는 소시에다드에서 날개를 달았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35경기에 출전해 9골 4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핵심 에이스로 활약했다. 소시에다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며 팬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이번 시즌에도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22경기 7골 3도움으로 공격진 핵심 역할을 충분히 해냈으며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도움 1개를 올려 소시에다드의 조 1위 16강 진출을 이끌었다. 다만 16강에서 절친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에게 패해 여정을 멈췄다. 1월 아시아 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서는 실망스러운 경기력으로 일본의 8강 탈락을 지켜봤으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등 프리미어리그 클럽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지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소시에다드는 B클럽들의 관심을 차단하기 위해 2029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었으나 레알이 구보 재영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이적설에 불이 붙게 됐다. 다른 팀들과 달리 레알은 구보의 바이아웃 6천만 유로의 50%인 3천만 유로, 약 435억 원만 지불하면 재영입이 가능하다. 또한 우선 협상권을 통해 다른 팀들보다 먼저 구보와 접촉할 수 있다. 구보의 레알 복귀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